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로 가닥을 잡고 이제 그 수순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단독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해서 전권을 주고 총선을 한동훈의 이름으로 치른다. 한동훈의 이름으로 압승한다. 이 전략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입니다. 또 본인 한동훈 장관 본인의 생각입니다. 한동훈 장관도 자신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것보다는 지금까지는 선대위를 맡겠다 또는 험지에 출마하겠다, 상징적인 곳에 출마하겠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 내년 초에 이제 등판을 한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김기현이 사퇴를 하면서 이 많은 구상들이 바뀌게 됐습니다. 한동훈 자신도 이야기했듯이 자신은 지금 장관이다, 대통령 인사권자의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과의 협의도 거쳤고 또 윤재옥 권한대행과도 협의를 거쳤습니다. 비대위원장을 선임을 하는 것은 윤재옥 권한대행이 지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전국위를 통해서 비대위가 추인을 받는 이런 형식을 거칩니다. 물론 현역 의원들을 비롯해서 당협위원장들 많은 당원들의 의견도 듣게 되고 듣고 있고 또 월요일 이 당협위원장들 의견을 듣는 이런 자리도 마련을 했습니다. 한동훈 본인의 생각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방법이 없다면 나서야 한다. 자신도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을 비췄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은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이 비대위 특성, 이 파격적인 인사, 판을 전체 흔들어야 한다. 한동훈 카드밖에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인정을 하고 윤 대통령도 빠르면 18일 다음 주 월요일 한동훈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윤 대통령도 각오가 필요했고 한동훈 자신도 각오가 필요했습니다. 엄청난 위험 부담도 있는 것인데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송은재TV 댓글을 통해서도 시청자분들이 많이 한동훈 장관 걱정도 하고 이게 지금 흠집이 나면 어떻게 하느냐, 차기 확실한 대권 주자인데,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도 고민입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확실한 차기 대권 주자가 총선에서 당권까지를 장악한다라는 것은 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하지만 지금 무엇보다도 현실에 대한 냉정한 판단입니다. 지금 현실이 녹록지 않다. 이게 상대를 또 알아야 합니다. 이재명은 어떻게 갈 것이냐. 지금 뭐 민주당 이재명은 이재명의 측근입니다. 그 소위 고문치사를 했던 사람을 뭐 공천 후보로 올렸다가 이걸 또 취소를 했다가 여론이 따가우니까 몰랐다라고 했다가 그걸 모르면 뭐 공천 심사는 뭘 합니까? 또 취소를 하니까 저쪽에서는 이의 제기를 하고 쇼가 아닌 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뭐 인재 영입을 했는데 성추행이 있느니 없느니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이재명보다 더한 놈이 있습니까? 무슨 뭐 사람을 죽였든 욕을 했든 뭐 성추행을 했든 성폭행을 했든 뭐 이재명보다 더한 놈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대는 이렇게 갑니다. 이재명은 이렇게 갑니다. 사법 처리가 될 겁니다. 사법 리스크가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지금으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재명은 공천권은 다 휘두릅니다. 뭐 옥중에 있든 어디에 있든 공천권을 휘두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2선으로 빠지게 될 겁니다. 이재명은 아마 2선으로 빠지고 또는 공동선대위 이런 형태로 희석을 시키게 될 겁니다. 뭐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금 이재명 자기의 얼굴로 총선을 치르기는 힘들 겁니다. 자기는 이제 이 국회의원직이 중요하니까 또 당대표직이 중요하니까 아마 비례대표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재명이 민주당이 이렇게 간다라고 봤을 때 지금 결코 유리하지 않다, 국민의힘이. 이 현실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전략 전술들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자신도 이렇게 각오를 하고 나선 것은 위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비대위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판을 흔들고 완전히 파격적으로 이 총선 구도를 뒤바꿀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뿐입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지율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지율이 20% 30%가 되는 지금 여권의 인사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뿐입니다. 윤 대통령은 총선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답은 한동훈 뿐입니다. 총선에서 지게 되면 윤석열 정부도 위기고 한동훈도 위기입니다. 선대위원장을 하나 비대위원장을 하나 흠이 나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선에서 이겨야 합니다. 한동훈으로 갔을 경우에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가장 많이 나온 우려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치 경험이 없다.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 아니냐. 이게 지금 당정 관계가 더 수직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경험, 정치 경험, 기성의 정치 경험이 없는 것이 한동훈의 장점이고 지금 판을 흔들자 비대위 비상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성의 정치 문법이 아닌 새로운 문법이 와야 된다. 새로운 문법이 필요하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은 경험이 없다. 그게 장점이다. 한동훈의 장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입니다. 이 부분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말을 잘 안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오래 나오긴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위로 치솟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입니다. 제가 지지율이 깡패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결국은 한 표라도 이기는 쪽이 총선 승리합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 대안도 한동훈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뒤로 물리고 한동훈을 앞으로 내세워서 한동훈의 이름으로 집권 여당 전체, 윤석열 정부 전체의 지지율을 끌어올려보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윤석열 정치가 있었다면 한동훈 정치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런 예를 많이 듭니다. 제가 간단하게 예를 한 가지 들면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문제도 새로운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동훈의 방식이 나오게 될 겁니다. 또 청년 정치, 청년들에 대해서 20대, 30대, 40대 이 청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가가는 한동훈의 정치가 선보이게 될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경험, 정치 경험은 오히려 경험이 없는 것이 한동훈의 장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윤 대통령과의 관계 수직적이 아니냐. 오히려 더 거꾸로 더 수평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숙명 같은 것입니다. 차기 대권 주자가 나서서 총선을 이끌어야 하는 것은 확실하고요. 자기 대권 주자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 정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정치를 하지 않는 대권 주자, 자기의 색깔이 분명하지 않는 대권 주자는 국민들의 지지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한동훈도 모를 수가 없고 윤 대통령도 모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라고 하는 이 현실 인식에서부터 녹록지 않다. 그래서 대안은 한동훈밖에 없다. 한동훈밖에 없을 경우에 앞으로 한동훈 정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걸 모두 수용하고 큰 그림을 그리게 될 윤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을 교체하는 이 인사를 다음 주 초에는 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발맞춰서 윤재옥 권한대행은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 또 시도당 위원장, 전국의 당협위원장 모두 모아서 18일 회의를 또 연다라고 합니다. 또 의견 수렴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반대한다라는 것보다도 한동훈 비대위에 대해서 비판한다. 그 비판하는 그 내용을 수용을 해서 한동훈 정치로 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 한동훈 정치가 곧 다음 주면 선보이게 될 것이다. 한동훈 비대위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